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세지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저녁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자다가 가슴이 화끈거려서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따끔거리는, 그리고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거르게 되고 점심때는 과식하고 또 저녁에 많이 먹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게 저녁 식사 때문일 수 있어요. 50대 이후에는 저녁 식사가 아침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녁에 뭘 먹느냐가 그날 밤 수면의 질을 결정하고 다음날 컨디션까지 좌우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저녁 식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역류성 식도염 50대의 숨은 적. 저녁 먹고 누우면 가슴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요.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2009년 256만 8천 명에서 2013년 351만 9천 명으로 4년 동안 37% 증가했어요. 전체 진료 인원 중 40대 이상은 75.3%를 차지하고 특히 40대부터 50대까지가 전체 진료 환자의 44.6%를 차지했어요. 왜 50대에 역류성 식도염이 많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이 약해져요. 젊었을 때는 이 괄약근이 문처럼 꽉 닫혀서 위산이 역류하지 못했는데 50대가 넘어가면 이 문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특히 저녁에 과식하고 바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위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누우면 중력 때문에 위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쏠려요. 게다가 약해진 괄약근이 제대로 막지 못하니까 위산과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거예요. 음식을 밤에 잠들기 전에 먹거나 먹었다 굶기를 반복하거나 종일 조금씩 계속 자주 먹는 행위 등 만성적인 불규칙적 식사가 결국 불규칙적인 위산 분비를 일으켜 나오지 말아야 할 야간에 위산이 나와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켜요. 역류성 식도염이 무서운 이유는 한번 발생하면 위산 등으로 손상된 식도, 점막이 아물었다 낫기를 반복해요. 이 과정에서 식도가 좁아지는 식도 협착으로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지거나 정상적인 식도, 점막이 위 상피세포로 변하는 발해식도로 진행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발해식도는 식도암의 주요 위험인자예요. 이를 방치하면 식도암 발병 위험성을 30배 이상 높인다는 보고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잘못 먹은 게 식도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가슴이 타는 듯이 쓰려요. 신물이 목까지 올라와요. 자다가 갑자기 기침이 나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 쉰 목소리가 나요. 아침에 입이 써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면 저녁 식사를 바꿔야 해요. 2. 저녁 과식이 수면을 망친다. 저녁 먹고 나면 졸려서 바로 자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특히 50대 이후에는요. 저녁에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소화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가고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체온도 올라가요. 이런 상태에서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자려고 하는데 위장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이에요. 더 큰 문제는 성장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 그게 50대랑 무슨 상관이에요?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50대 이후에도 정말 중요해요. 수면 중 분비된 성장 호르몬은 근육의 미세 손상을 회복하고 면역세포들도
새롭게 정비하며 다음 날을 준비해요. 뇌에서는 뇌척수액이 순환하며 아밀로이드와 같은 대사 노폐물을 씻어내요.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먹으면 혈당 수치가 상승하고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요. 반대로 공복감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쉽게 말하면 저녁에 과식하면 잠은 얕게 자요. 자다가 자주 깨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근육이 회복되지 않아요. 피로가 계속 쌓여요. 그래서 저녁에는 가볍게 먹어야 하는 거예요. 3. 아침 식욕 부진의 진짜 원인. 아침에 밥 먹으려고 하면 속이 느끼해서 못 먹겠어요. 이거 저녁 과식 때문이에요. 밤새 위가 쉬지 못하고 일하느라 아침에도 여전히 피곤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침에 식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을 걸으면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저녁에 또 많이 먹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 또 못 먹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역류성 식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아침 식사를 잘 먹어야 해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저녁 식사부터 바꿔야 해요. 4. 저녁에 흰 쌀밥, 혈당 폭탄. 밥은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저녁에 밥 한 공기 정도는 괜찮죠? 아니에요. 특히 저녁에 흰 쌀밥은 최악이에요. 흰 쌀밥은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돼요. 50대 이후에는 왜 더 문제일까요? 인슐린 저항성은 하루아침에 높아지지는 않고 수년, 수십 년에 걸쳐 혈당 스파이크가 누적되고 복부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일수록 서서히 증가해요. 특히 저녁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첫째, 지방으로 저장돼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보내져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포도당을 각 세포로 보내 에너지로 사용하며 남은 포도당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해요. 하지만 글리코겐 저장 한계량을 초과한 여분의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돼요. 주로 복부에 저장되고 복부 비만을 유발해요. 저녁에는 활동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럼 그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뱃살로 가는 거예요. 둘째, 숙면을 방해해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면 자다가 저혈당 상태가 되면서 잠에서 깨거나 악몽을 꾸게 돼요. 셋째, 당뇨병 위험이 높아져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췌장이 고장나게 되어 인슐린을 적게 분비하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슐린을 분비하게 돼요. 따라서 혈액에 포도당이 세포에 사용되지 못하고 많아지게 되어 당뇨병이 유발돼요. 그럼 저녁에 밥은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먹되 작은 공기 반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현미밥 불린 것으로 바꾸세요. 5. 저녁에 기름진 고기, 소화 불량의 주범. 저녁에 삼겹살이나 치킨 먹는 게 낙인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기름진 음식은 하부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낮춰서 위산 역류를 일으켜요.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탄수화물은 23시간이면 소화가 되는데 지방은 46시간이 걸려요. 저녁 7시에 삼겹살을 먹으면 자정이 넘어서야 소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위는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요. 더 큰 문제는 늦은 시간 기름진 음식으로 폭식하다 보면 식도괄약근이 약해져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음식들 조심하세요. 삼겹살,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 치킨, 튀김류,
떡볶이에 튀김 추가, 피자, 햄버거, 라면에 계란 프라이. 6. 저녁에 매운 음식, 위장을 자극한다. 저녁에 매운 음식 먹으면 속이 시원한데요? 그건 순간뿐이에요. 실제로는 위장에 큰 부담을 줘요. 매운 음식의 캡사이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요. 낮에 먹으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는데 저녁에 먹고 누우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서 속쓰림이 생겨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 점막이 약해진 상태라서 매운 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저녁에 피해야 할 매운 음식은 매운 떡볶이, 매운 찜닭, 매운 갈비찜, 불닭볶음면, 김치찌개 너무 맵게 끓인 것, 고추장, 고춧가루 많이 들어간 음식. 7. 저녁에 술, 최악의 선택. 저녁에 소주 한잔하면 잠이 잘 오던데요? 이거 정말 큰 착각이에요.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음이 와요. 그래서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망쳐요. 술, 특히 레드와인은 하부 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더 악화돼요. 게다가 술은 숙면을 방해해요. 렘 수면이 줄어들면서 꿈을 많이 꾸거나 자다가 자주 깨게 돼요. 술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처음 2~3시간 깊게 자는 것 같지만 새벽 3~4시 갑자기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요. 아침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거워요. 50대 이후에는 간 기능도 떨어져서 술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같은 양을 마셔도 숙취가 더 심해요. 8. 저녁에 커피와 녹차 마이너스 수면을 훔친다. 저녁 식사 후 커피 한 잔은 습관인데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가요.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이 완전히 분해되는데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려요. 저녁 7시에 커피를 마시면 자정이 넘어서야 카페인이 빠져요. 그동안 뇌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50대 이후에는 카페인 분해 속도가 더 느려져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서 저녁 커피가 잠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피해야 할 음료는 커피, 아메리카노, 라떼 모두 녹차, 홍차,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9. 저녁에 과일, 의외의 복병. 과일은 건강식이잖아요. 저녁에 과일 먹는 게 뭐가 문제예요? 과일은 좋지만 저녁에는 조심해야 해요. 과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과당도 당이에요. 저녁에 과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요. 특히 이런 과일들은 저녁에 피하세요. 당분이 높은 과일로는 수박, 참외 수분은 많지만 당도 높아요. 포도, 망고, 바나나 저녁에는 부담돼요. 감, 곶감. 산도가 높은 과일은 오렌지, 자몽, 귤, 파인애플, 토마토 생으로 먹으면 이런 과일들은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켜요. 그럼 저녁에 과일은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소량은 괜찮아요. 한 주먹 정도만 드시고 식사 직후가 아니라 30분 정도 후에 드세요. 10. 야식, 건강해져. 밤에 배고프면 어떡해요? 조금은 먹어야죠. 야식이 왜 나쁜지 아세요? 취침 전 2시간 이내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해요. 야식을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밤 10시에 자는 분이라면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돼요. 야식이 특히 나쁜 이유. 첫째, 성장 호르몬 분비를 막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먹으면 혈당 수치가 상승하고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요. 둘째, 뱃살이 쌓여요. 밤에는 활동을 안 하니까 먹은 음식이 바로 지방으로 저장돼요. 특히 내장 지방으로 쌓여요. 셋째,
수면 무호흡증 위험이 높아져요. 뱃살이 늘면 목 주변에도 지방이 쌓여요. 그래서 자다가 숨이 막히는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너무 배고프면요? 정 배고프시면 이렇게 하세요. 따뜻한 우유 한 잔, 바나나 반 개, 견과류 5에서 6알, 방울토마토 5개 정도. 이것도 자기 일 시간 전까지만 드세요. 10일. 폭식과 과식의 차이. 가끔 회식이나 모임에서 많이 먹게 되는데 가끔은 괜찮아요. 문제는 매일 과식하는 거예요. 과식하는 경우 우리 몸에서는 위에 들어온 많은 양의 음식물을 한꺼번에 소화하기 위해 위산의 분비량을 늘리게 되고 그만큼 음식물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도 길어져요.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 역류성 식도염을 쉽게 일으키게 돼요. 저녁 식사는 배의 70%만 채우세요. 배부르다고 느끼기 전에 수저를 놓으세요. 저녁 식사 황금 원칙.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저녁에 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50대 이후 완벽한 저녁 식사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1. 채소 중심, 전체의 50%. 저녁에는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좋아요. 추천 채소로는 브로콜리, 양배추, 배추, 시금치, 케일, 데쳐서, 오이, 당근, 파프리카, 버섯류, 팽이버섯, 느타리버섯까지 호박. 채소는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낮아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2. 단백질, 전체의 30%. 저녁에도 단백질은 필요해요. 하지만 기름기 없는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추천 단백질로는 흰살 생선, 대구, 동태, 가자미, 두부, 순두부, 계란, 삶은 것, 계란찜, 닭 가슴살, 삶거나 구운 것, 해산물, 새우, 오징어, 조개. 기름기 적은 단백질은 소화도 잘 되고 밤사이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3. 탄수화물, 전체의 20%.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추천 탄수화물은 잡곡밥, 작은 공기 반, 고구마 작은 것 반 개, 단호박 한 조각, 귀리, 보리, 흰 쌀밥, 빵, 면 종류는 피하세요. 4. 저녁 식사 타이밍. 가장 이상적인 저녁 식사 시간은 오후 6시에서 7시 저녁 식사. 저녁 7시 이후로는 물만 마시기. 저녁 8시 이후에는 양치질, 더 이상 먹지 않겠다는 신호. 밤 10시에서 11시에 취침. 취침 최소 3,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해요. 5. 식사 방법. 첫째, 천천히 드세요.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서 드세요. 빨리 먹으면 과식하게 돼요. 둘째, 채소부터 드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셋째, 물은 식사 중에 조금만 드세요. 식사 도중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넷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식사 후 최소 2~3시간은 눕지 않고 앉은 자세로 소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해요. 6. 식후 루틴. 식사 후에는 이렇게 하세요. 1단계, 설거지나 집안일. 가볍게 움직이면서 소화를 도와주세요. 2단계, 산책. 20분, 30분. 집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게 혈당 관리에 정말 좋아요. 3단계, 스트레칭 10분. 목, 어깨, 허리를 가볍게 풀어주세요. 긴장을 풀면 소화도 잘 돼요. 4단계, 독서나 가벼운 활동 30분의 시간. TV는 피하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대화하세요. 5단계,
취침 1시간 전 준비.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잠잘 준비를 하세요. 자, 이제 구체적인 메뉴를 알려드릴게요. 메뉴 1. 담백한 한식. 잡곡밥 작은 공기 반. 마이너스 두부조림 기름 적게. 나물 3가지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된장국 짜지 않게. 마이너스 김치 조금만. 포인트는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요. 메뉴 2. 생선 중심. 현미밥 반 공기. 마이너스 구운 고등어 또는 갈치 기름 빼고. 채소 샐러드 드레싱 적게. 미역국. 마이너스 깻잎, 상추. 포인트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아요. 메뉴 3. 가벼운 일품. 채소 듬뿍 들어간 순두부찌개. 현미밥 반 공기. 김구이. 오이 무침. 포인트는 한 그릇으로 간편하면서도 영양 균형이 좋아요. 메뉴 4. 국물 요리. 채소, 버섯, 전골, 고기는 조금만. 잡곡밥 작은 공기. 마이너스 배추 겉절이. 포인트는 국물이 있어서 포만감이 크면서도 부담이 적어요. 메뉴 5. 초간단 메뉴. 마이너스 고구마 1개 중간 크기. 달걀 2개 삶은 것. 방울토마토 10개. 마이너스 브로콜리, 오이 스틱. 그릭 요거트 1컵. 포인트는 요리 시간이 짧고 설거지도 편해요. 저녁 식사 실전 팁. 팁 첫 번째, 작은 그릇 사용하기. 큰 그릇에 담으면 많이 먹게 돼요. 작은 그릇을 사용하면 시각적으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팁 두 번째, 국물 음식 활용하기. 국이나 찌개를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단, 짜지 않게 만드세요. 팁 세 번째, 간식 미리 치우기. 저녁 먹고 나서 과자나 아이스크림이 눈에 띄면 자꾸 손이 가요. 미리 치워두거나 안 보이는 곳에 두세요. 팁 네 번째, 물 충분히 마시기. 저녁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마시면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단, 식사 중에는 물을 적게 마시세요. 팁 다섯 번째, 가족과 함께 천천히. 혼자 먹으면 빨리 먹게 돼요. 가족과 대화하며 천천히 드세요.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신 음식 피하기. 식사 후 3시간은 눕지 않기. 베개를 높게 해서 자기. 왼쪽으로 눕기 오른쪽으로 누우면 역류가 심해져요. 당뇨병이 있는 분, 탄수화물 양 엄격히 조절. 식사 순서 꼭 지키기. 식후 혈당 체크하기. 고혈압이 있는 분, 짜게 먹지 않기. 국물 적게 먹기. 채소 많이 먹기. 불면증이 있는 분, 저녁 6시 전에 식사 마치기. 카페인 완전히 끊기. 가벼운 식사로 변경.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말 중요해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저녁에 절대 피해야 할 것들. 흰 쌀밥 많이 먹기, 혈당 폭탄, 뱃살 직행, 기름진 고기, 역류성 식도염, 소화 불량, 매운 음식, 위 점막 자극, 속쓰림 술, 수면 방해, 역류 악화, 커피와 카페인, 불면증 유발, 과일 과다 섭취, 혈당 상승, 저녁 7시 이후 식사, 소화 시간 부족, 야식, 성장 호르몬 방해, 뱃살 증가, 과식, 역류성 식도염의 주범.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저녁은 아침보다 가볍게. 저녁에 많이 먹으면 그날 밤 수면이 망가지고 다음날 컨디션까지 영향을 줘요. 둘째, 취침 3, 4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세요. 소화 시간을 충분히 줘야 숙면할 수 있어요. 셋째, 채소 중심으로 드세요. 채소 50%, 단백질 30%, 탄수화물 20% 비율을 지키세요. 넷째, 식후에는 가볍게 움직이세요.
30분 산책이 혈당 관리에 정말 좋아요. 다섯째, 규칙적으로 드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면 몸이 리듬을 찾아요.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50대 이후의 건강은 저녁 식사에서 결정돼요. 아침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녁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녁이 수면을 결정하고 수면이 다음날 컨디션을 결정하고 컨디션이 하루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저녁, 숙면, 상쾌한 아침, 활기찬 하루, 건강한 저녁. 이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반대로 잘못된 저녁, 얕은 잠, 피곤한 아침, 무기력한 하루, 또 잘못된 저녁. 이 악순환에 빠지면 건강이 점점 나빠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 앞당겨 보세요. 다음 주에는 밥 양을 반으로 줄이고 채소를 늘려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기름진 음식 대신 담백한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분명히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밤에는 푹 자고 몸도 가벼워지고 이 모든 게 저녁 식사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돼요. 마지막 당부드릴 사항은 역류성 식도염, 수면 장애, 만성 피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증상이 심하시다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저녁 식사는 하루의 마무리예요. 저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날 밤과 다음 날이 결정돼요. 건강한 저녁이 건강한 수면을 만들고 건강한 수면이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건강한 하루가 모여서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녁 식탁을 바꿔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매일 밤 푹 주무시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시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저녁 식사 습관을 응원합니다.